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AI가 창과 방패가 되는 사이버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 모르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조 5천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5년이 되면 사이버 범죄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피해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경 4천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대한 위협 앞에 서 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전통적인 방어벽들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은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이제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 바로 디지털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릴 단 하나의 키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싸움의 판도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책 AI 기반 사이버 보안인데요. 지금부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죠. AI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디지털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지점인데요. 이제 AI는 사이버 공격이 터지기를 기다렸다가 막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측을 해버립니다. 이건 뭐랄까, 수동적으로 방어하던 시대에서 능동적으로 예방하는 시대로 아예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술, 예측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으로 싹 다 분석해서요, 미래에 일어날 위협을 암시하는 아주 작은 패턴, 그 징후까지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마치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단서를 찾아내는 유능한 탐정 같다고 할까요? 그럼 이 예측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히 볼까요? 일단 AI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싹 다 긁어모읍니다. 이게 1단계 데이터 수집이고요. 그 다음엔 이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다듬고 정제하죠. 이게 2단계 전처리.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3단계 모델링이죠. 물론 이 모델이 진짜 쓸만한지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요. 4단계 평가를 통과하면 드디어 현장에 투입돼서 24시간 내내 시스템을 감시하는 겁니다. 5단계 배포와 모니터링이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및 엔티티 행동 분석, 줄여서 UEBA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AI가 평소에 시스템을 쓰는 각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다 학습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소랑 다르게 새벽 3시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중요 파일을 마구 다운받기 시작한다? 그럼 AI가 바로 알아채는 거죠. 이거 평소 555님 패턴이랑 완전 다른데? 해킹당한 거 아니야? 하고요. 이게 그냥 말로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말 효과가 엄청나요. 위협을 찾아내고 대응하는 속도가 90% 이상 빨라졌다는 건 해커가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보안팀을 밤새 괴롭히던 가짜 경보, 즉 오탐지율이 75%나 줄었어요. 덕분에 인력 낭비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위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이토록 강력한 AI라는 힘이 만약 공격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 AI가 어떻게 완벽한 사이버 무기로 돌변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방어하는 우리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해커들도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뛰어난 AI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피 튀기는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의 바이러스는요, 딱 정해진 얼굴이 있는 지명 수배범 같았어요. 한번 정보가 등록되면 잡기가 비교적 쉬웠죠. 하지만 AI를 등에 업은 공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방식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심지어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격법을 즉석에서 만들어내요. 이건 더 이상 지명수배범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는 괴물, 살아있는 위협인 거죠. 공격자들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성적 적대신경망, 우리가 겐스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AI 두 놈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한 놈은 계속해서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고 생성자, 다른 한 놈은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감별해냅니다. 판별자. 그럼 위조 지폐범 AI는 이 감별사를 속이려고 점점 더 완벽한 가짜를 만들겠죠? 결국엔 인간은 물론이고 그 어떤 기계로도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위조 지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악성 코드에 적용하면 어떤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를 무한대로 찍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공격자들은 적대적 공격이라는 아주 교묘한 기법까지 사용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지키는 방어 AI의 눈과 귀를 직접 속이는 공격이에요.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담긴 이미지에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노이즈를 살짝 섞어요. 그러면 우리 편 AI는 그걸 보고 이건 그냥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네. 통과. 이렇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방어 시스템의 심장을 직접 노리는 공격입니다. 자, 이렇게 창과 방패가 모두 AI가 되어 서로를 겨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 치열한 사이버 전쟁,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블랙박스 문제예요. AI가 어떤 파일을 딱 보고 이거 위험해!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정작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이 깜깜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안 전문가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AI가 그냥 내 직감이 그래! 라고 말하는 셈이니 이걸 무작정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 깜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설명 가능 AI, XAI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기술이죠. 이 파일은 과거에 유행했던 랜섬웨어 코드와 98% 유사한 패턴을 보여서 차단했습니다. 와 같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주는 겁니다. 이래야만 인간이 AI를 진짜 신뢰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할 미래 기술은 연합학습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개인정보처럼 아주 민감한 원본 데이터는 각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그대로 둔 채로 그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값만 주고받아서 AI를 함께 똑똑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러 병원이 환자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뛰어난 의료 AI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AI 전쟁의 판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궁극의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암호 체계를 아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궁극의 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컴퓨터로도 뚫지 못하는 거의 완벽한 방패, 바로 양자내성 암호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하죠. 미래에는 이 양자라는 창과 방패를 누가 먼저 손에 쥐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 전문가의 통제가 여전히,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AI는 굉장히 뛰어난 조수이자 강력한 도구일 뿐 모든 걸 결정하는 조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AI 모델을 통제된 환경에서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때로는 의심해야 합니다.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걸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마지막 결정에 방아쇠를 당기는 책임과 권한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의 진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기술 그 자체인가? 아니면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